오늘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16살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투표 논란. 나이가 더 낮아졌습니다. 16살에 투표를 해주게 하겠습니까? 야, 정말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야.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자 이런 아젠다를 던졌는데 저는 20년 전에 진보정당의 아젠다예요 이게. 맞아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누가 번다 알죠? 뭐 저 중국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까요? 16세까지 내리면은 민주당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좋아할 걸요. 아, 국민의힘 그래요? 누가 찍겠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세 분석 같은 걸 하고 네.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당에 있는 브레인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지표를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에 한 언론사에서 네. 그 이렇게 16세, 뭐 17세 이런 청소년들이 극우화가 돼 있다. 네. 극우화가 돼 있다. 그런 보도를 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 보고 한 것 같은데. 근데 16세로 낮추는 게 맞냐? 그 외국에도 뭐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 아, 영국도 네, 16세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왜 15세는 왜 안 돼? 뭐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만 16세면은 우리 이제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정도 생일 지난. 네, 그럼 2학년 중학생은 때는- 무시하는 거야? 네. 중학생 때도 다 사회 배우고 다 뭐 배우는데 왜 중학생은 왜 안 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같이 가잖아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다양한 의무들과 같이 연동되어 가지고 이 참정권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세금 내는 사람, 그렇죠 납세 납세 기준을 네. 정해놓고 했다가 지금은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별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 아니 실제로 네. 요즘 교실 안의 분위기 좀 어떤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이제 뭐 진보 채널 그리고 보수 채널 다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 시사인에서 심층 기사를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심층 기사를? 예, 여러분도 좀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독립 언론, 청소년 기자들이 운영하는 토끼풀이라는 기자들이 이제 주변 또래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한 기사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교실에 정치에 관심 없는 애들 반절. 나머지는 다 극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인터뷰들이 나와요. 무관심 아니면 극우다. 네,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보수가 7 정도 될 것 같고요. 진보가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처음에 이제 10대남이라고 불리는 극우화의 시작이 공포 마케팅이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넘어와서 납치와 장기 밀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공포심으로 쫙 퍼졌다가 계엄 이후에 정치 혐오 관련 릴스가 계속해서 단톡방이라든지 DM 단체방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공포와 재미였지만 나중에는 알고리즘화가 돼버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자기가 떠. 보는 것들이 다 그것만 나오니까 이제 너무 순수했던 도화지가 이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허재무 씨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지형을 가지고 만약에 참정권을 준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평론가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누구를 찍느냐의 문제와 참여권의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청소년들의 이른바 좀 일부에서 얘기하는 일배화 경향, 일배화 경향. 네. 일부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이른바 이제 게임적 세계관이라든가 또 정치권들이 만들어 놓은 갈라치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뭐 작동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혐오의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이제 이게 비판 의식 없이 이전된 거죠. 근데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뭐든지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없거나 말도 안 되면 얼마나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취급을 당하겠어요. 굳이 이런 제안을 네. 오늘 같은 좋은 자리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또 16세 연령 이거 뭐 합의가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뭐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2028년 총선 때부터 한번 우리가 적용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입법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데려다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지금 지방선거 한 4-5달 앞두고
어떠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야당 그렇죠. 대표 답냐고요. 이게 한심해요, 진짜. 아니 뭘 기대를 창피해. 해요. 그냥 그런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되지. 예. 아니 근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사실 과거에 보면은 보수 정당으로 뿌리가 있는 정당이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뀐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건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사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정책 아젠다 같은 것들도 여러 종류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낸다는 의심을 국민들은 하는 거죠. 누군가가 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네. 그 최진욱 씨라고 메시지 특보로 갔거든요. 네. 아, 저 압니다. 두 분과의 관계를. 네, 예. 저희 방에서 김무성 대표 방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이 사람이 계속 박근혜 연설 비서관, 네. 윤석열 연설 기록 비서관, 그리고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모실 때 계속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장도혁 대표의 글은 최진웅 전 비서관이 쓴다고 보면 되는 그 겁니까? 메시지 팀장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본인이 이제 코미디언 작가 출신인데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하고 녹을 먹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력은 검증된 사람인 거고. 당연하죠. 필력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연설문은. 그래요? 화가 나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잘 모르니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쓰는 어떤 사람이 겁니까? 써야 됩니까 지금? 예. 연설문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와 전략적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지. 글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봐요. 전부 다 명사 연설이고 딱딱해요.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연설문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아, 너무 아름다운 연설문이다. 아. 연설문은 아름다울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명사로서 구체적 목표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도 보니까 좀 상상력은 과잉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네. 이 사람이 글을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두 번의 큰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모시던 박근혜 탄핵당했네. 내가 모시던 윤석열도 탄핵당했네.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아. 가슴속에 원한이 있는 거지. 원한. 아 반감이 저절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것이 여당에 대한 원한보다는 같은 진영 내에서 한동훈 그렇지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음. 이제 이렇게 윤석열을 처음부터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탄핵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주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있네요. 원한. 그런 사람들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의를 쫙 다 임명을 하고 있어요. 조정훈 임명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아, 대신 이제 열심히 하겠네. 원안에 맺힌 사람들. 일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원안에 그에 사무쳐서 대한 잠 안 자고 일하는 거지. 자부심도 있고 그거 잠도 뭔지- 잘 안 자요. 그 사자성을 원래 잘- 잠도 잘 안 잘 자요. 안 자. 담즙 빨면서 저기 나무 담배 잘 피워요. 아 담배 잘 피고 엄청 잘 보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그러면- 정부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네. 그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고 할 때 안 응해주더니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은 이제 야당 된다면은 왜 영수회담 요청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른 거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저는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냥 받아줘라. 아. 그래도 잘 뭐, 받아줬어요. 네, 극우적인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둘러싸여 있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얘기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장동혁 대표 뭐 주장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되 혹시 지금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물가 문제도 정부 탓이고 부동산 문제도 정부 탓이고 대미 통산도 정부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딱 물어볼 거 물어보고 대통령이 답을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 만난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좀 얘기 나눠서 나를 잡아버리죠. 그냥 화끈하게. 그러니까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니 생각이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내에서 당 대표 재신임 관련해서 네, 뭐 이제 네,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면 하겠다. 네, 약간 네. 저는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숙제를 자기가 만들고 그거를 깨고 네. 입증하고 보여주고 네, 네, 자기 약간 좀 그런 위세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그 요구하는 쪽에서 잠깐 이거 전당원 투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가 지금 10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장동혁을 지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 쫓아낸 것에 대한 이 복수심이 있는 당원들이 야 이거 장동혁 지켜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투표율은 한 20% 되고 거기에 장동혁 재신이면 80%가 되면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아. 것이냐. 그러면은 이거 봐 80%는 너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투표를 안 한 거야 네. 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80%가 나를 압도적인- 지지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 계속 당대표 할 거야. 네. 니들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할지 어.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60% 이상 투표를 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한다. 아 투표율을 정해놓고 해야 네. 된다. 네. 예를 들면 하한선을.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대가 50% 넘으면은 너는 바로 그만둬라. 이렇게 해야지 전제 조건을 달아야지 그냥 하면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할 거예요. 60%를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반장동혁 맞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장 인정 반장. 이른바 네. 이제 우리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 때 네. 주민 투표는 33% 넘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33%가 안 돼서 안 무산되고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래서- 대학교 그 총학생회장 할 때도 학내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연장 투표 갑니다. 아 그래요? 예. 투표율을 굉장히 중시하는군요. 투표율이 과반이 네. 넘지 않으면 연장으로 계속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기준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의원총회가 사실은 이렇게 막말로 얼룩져가지고 그저께 싸웠는데 어제는 또 각자 SNS를 활용해가지고 서로가 진상을 다르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지지자들뿐 아니고 국민들 보기에도 원래 의원총회가 이런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표하세요. 일단은 정성국 의원은 본인은 이제 먼저 뭐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았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먼저 야 임마 막 하면서 뭐라고 했다. 네. 그리고 옆에 의원들도 다 들었다. 나는 왜 너 의원 다니면서 왜 들어왔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국 의원이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의원총회에서 그냥 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 들어와서 뭐 참석도 하고 발언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도부가. 네. 네, 본인이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초청해서 네, 네. 발언도 하시라고 그랬으면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전에 한동훈 대표 뭐 배지도 아닌데 들어가서 회의도 주재도 그렇네요. 하고 발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네, 네. 그걸 시비하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유가 한동훈계 의원들을 좀 때려잡아라 그런 미션을 갖고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임명한 대로 미션 수행을 잘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뿌듯해할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 이제 의원총회 같은데 이제 배석을 좀 해보시면은 네. 원래 의원들이 그 안에서 비공개로 열리게 되면은 정말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는 거니까 아니면은 아 비공개 의총이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언론이 뭔가 귀담아 듣고 나의 이야기를 아. 확성기처럼 퍼뜨려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죠. 의원들 우리 다 세죠. 다 세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발언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넘지 않는 아, 전체 의원 중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싸움의 문제가 본질이 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단 세력화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 한 80여 명 가까이가 총선국 너 물러나라. 뺐지 뭐 또 얘기하면서. 윤리위 너 막 아. 삿대질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한동훈계는 국민의힘에서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네. 설문조사 결과 전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16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전체 2,300명 넘게 투표해 주셨고 부동의가 93%, 동의가 압도적인- 7%라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요거는 제가 질문 설계를 하고도 괜히 했나 싶으니까 이게 좀 약간 10%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압도적입니다. 네. 코미디죠. 네. 알겠습니다.